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횡포를 우리 조선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중국이 하는 일에 조선족 예의주시를 해야 되느냐? 바로 조선족이 그게 동북 삼성에 살고 있고 지금 한국에 와 있더라도 일부 가지고 그 살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엄청난 비를 내려가지고 산사댐이 무너지는 걸로 생각했지만 무너지지 않아도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말이 아니고 국가의 전체에 대한 어떤 변화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6.25 참전 중공군 유해가 안장된 랴이농성 선양에 위치한 항미 원조능이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고 미국을 응징하기 위해서 침략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손해는 우리가 다 보는데. 그런 거짓말로 항상 저력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오래 나라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제7비 117위 제한 지원군 열사 117구를 우리가 보냈어요. 수습을 해가 보냈는데 그게 제한 한국에서 지원 갔던 군인의 열사다. 그건 무슨 아시겠죠? 왜 여기에 우리가 수습해 보내는 것이 우리 조선족이 있는 땅으로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봐줍니다. 제한 한국의 지원군으로 갔던 열사 묘락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조선족에 있는 사람을 전부 지원군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치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가 말이 됩니까? 여기 가져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원래대로 북경에 갖다 놓고 뭘 대대적으로 하면 될 긴데, 우리가 있는 요영성 선양에 이렇게 큰 걸 무덤을 공원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117구를 여기에 안장하는데, 우리 국군들이 했으면은, 그래, 베개를 실어줬으면 고맙다고 한마디는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뻔뻔하게 짝이 없는 놈, 저걸 어떻게 인간이라고 하고 옆에서 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딱 알 수 있죠. 중공군은 2개월 만에 바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게 불비했지만은 미국의 덕분에 동시에 유엔군을 파병하도록 이렇게 해서 바로 진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여기에 38을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냐? 이거는 그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 돌아올 틈을 주지 않고 바로 했습니다. 저놈들은 정보를 몰랐나? 알았습니다. 알아도 그 손쓸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그 잘리니까 저 밑에 놈은 또 살아야 되겠고 위에 놈은 또 도망가야 되고, 중국을 바로 도망가서 압록 건너가지고 저 총을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 하죠. 이게 왜 그 건너갈 줄 알고 저 멍청한 놈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 하나 하면 중국 변화가 오면은 동북 삼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4가지 변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국 전 지도입니다. 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구수가 많은 그런 소수민족이 되겠죠. 55개 소수민족이 한족을 중심으로 한 10%가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게 늘 들었죠. 신장 위구르 지역. 신장 위구르 가는 건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앙아시아에 들어가 있으면서 실크로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신강 위구르 지역에 한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왜? 그 안에, 이 큰 땅덩어리 안에 감옥소를 390 몇 개를 짓다 놨다 하니까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중국 죄 짓는 놈 전부 그걸로 다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 여기에 또 말 안 듣는 사람 한 200만 명을 거기에 넣어서 교화시키고 야단지고 뭐 교화는 거진 패고 이런 게죠. 이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여자들이 전부 다 부르다 불임 시술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애를 못 낳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 왜? 이제 너희 세대에서 끝나라. 그리고 너 이제 그러면 한 20, 30년 있으면 사람이 없을 기가 그렇게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 하고 있으면 실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진실입니까? 인간들이 대단히 정말 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요게 티베트 1950년에 이는 중국이 옆에 나라를 티베트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 1959년까지 압박을 가하다가 그러다가 1959년에 굉장히 큰 폭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이 수습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폭동을 내니까 그때는 달라이라마가 바로 인도로 도피를 했습니다. 왜? 자기까지 그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서 사실 망명령을 인도에 세운 기죠. 중국과 인도는 정반대 서로 싸운다니까. 그 망명령 세워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무기를 안 써. 그냥 평화운동 한다. 이래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그만 요 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중국인데 요거는 바다 끼고 있죠. 요게 광서 장족이라 합니다. 여기 제일 인구가 제일 1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그 자치국에 사람들 그 들어와 살지를 못할 정도로 꽉 찼습니다. 여기. 여도 굉장히 요 세 나라는 지금도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가 있다는 것은 나라라는 얘기죠. 나라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세 나라에 압박을 많이 가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 생긴 게 뭡니까? 요 파란 거로 표시되어 있죠.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주 큽니다. 그렇죠? 여기 뭐냐면 내몽골 가는 여기에 그럼 얼마나 한 600만 명이 살아요. 몽골인이 사는데 그거는 한 20%가 안 돼요. 80% 전부 한족들이 같이 섞여 삽니다. 여기서 폭동이 났어요. 지금 데모가 났어. 왜? 이제 요 세 개나 잡아놓으면 이것도 잡아야 되니까 압박을 막 가합니다. 중국에서. 뭘 가하느냐? 우리말 중국을 써라. 니 중국 사람 중국을 써라. 교과서를 전부 중국을 배워라. 이러니까 이제 얘는 안 되겠다. 해가 막 지금 아직도 데모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결론을지 모르지만. 요 바로 요거는 몽골입니다. 그렇죠? 몽골은 중국 땅이 아니죠. 요 현재 국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요 나머지가 요녕성, 길림성, 그 다음에 흥룡성, 여기 뭡니까? 고구려, 그 다음 발해 땅이죠. 발해. 발해 누군데? 발해 시조는 대조영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30년 후에 여기다가 발해라는 걸 대조영을 세웠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서울 바로까지 내려와가지고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대조영입니다. 대조영의 아우가 대야발입니다. 대야발의 19대 손자가 누구냐?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이 결국 우리 고구려 사람, 발해 사람이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러면 이거 시조는 근데 몽골에서 이걸 시조를 하고 몽골이란 몽고나 내몽 전부 칭기스칸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우리나라 땅입니다. 따지면 같은 나라 땅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발표하는 거 주제가 뭐냐면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세계 3대 강국이 될 기다 하는 얘기. 이렇게 큰 나라 땅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커야 중국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걸 키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신장 위구르나 그 다음에 티베트나 여기 있는 강서 이런 장 쪽 또 일어나고 하면 이거는 요 빼고 나면 마치 배가 중국이 안 됩니다. 이럴 가능성을 지금 시나리오를 짜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기고, 여기 보면 중국의 몽골 문화 말살 정책을 폐기하라. 성난 징기스칸 후예들입니다. 그렇죠? 바로 성난 징기스칸 후예라잖아요. 징기스칸이 우리의 후손이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발해, 그 다음에 몽고, 내몽고, 몽고 전부 다 우리 민족이면 따지보면 같은 민족이죠.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그래서 그걸 신화를 가지고 세계 3대 강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보면, 지금 이 우리나라 지도 보이죠? 요게 바레만입니다. 요 하얀 게 뭔데? 하얀 게 석유, 원유 매장 표시라서라는 겁니다. 요 바레만 선하죠? 바레만 내목을 바로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면 이만큼 되죠. 여기 얼마 있느냐? 204억 톤이 있다고, 204억 톤. 그럼 얼마인데, 그 수치가 204억, 3분의 1만 채취해도 70억 톤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면 얼마나 쓰느냐? 중국 14억 인구가 30년 쓴다니까 참 대단한 기름 여기에 묻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통일해서 이걸 빨리 흡수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뭐냐면 여기 뭐냐면 요게 중국과 북한 현재 경계선이죠. 요게. 그래서 요 B라는 게 요게 지금 뭐 있는데 중국과 북한이 석유 시출하게 되면 근데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2025년에 아직 별로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걸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그런 그 중국은 보내준 117구 유해를 요령성 선양에 위치한 항미 원조 능에 안장하기 위해서 운구하는 행사가 벌어져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조선족은 좀 신경을 쓰고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미국의 전략 중에 하나 시나리오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